자, 1단원부터 3단원 1학기 총정리하도록 할게요. 인물의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을 파악하는 방법을 볼게요. 시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뭐라고? 표현을 잘 보면 뭐라고? 인물의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죠?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잘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또 인물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저 인물의 생각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 있고요.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는 까닭은 그게 뭐예요? 왜 우리 그걸 파악해? 인물의 생각을. 응? 자,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면서 뭐예요? 자신과 다른 인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하려고. 인물의 생각을 평가하면 좋은 점이 뭐냐?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저 알 수가 있어요. 토의와 절차 볼게요. 토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은 뒤에 그죠? 그게 토의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야. 공동체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토의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근거 자료를 모은 다음에 의견을 나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의견을 나누고 선택을 해요. 토의 주제를 해야 되겠죠. 그냥 바로 의견 나누기 전에 그지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 그냥 준비를 한 다음에 토의하라는 거야. 그지?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소수의 좋은 의견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 때문에 그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여럿이서 하니까. 자, 토의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 볼게요. 문제가 있으니까 토의를 하겠죠. 일단 토의를 하면 토의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결정한 내용으로 우리는 제안하는 글을 쓸 거예요. 결정한 거 갖고. 자, 우리 제안하는 글을 쓰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대상이 있을 거예요. 제목은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써도 돼요. 글을 쓴 다음에 문제 상황은 구체적으로 쓸 거였고요. 제안할 때는 뭐뭐 합시다 이런 거를 쓸 거예요. 까닭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쓸 거예요. 이런 말을 넣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제안하는 글을 쓸 거야. 그죠?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끔 제안하는 글을 친구와 바꿔 읽고 잘된 점, 고칠 점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쳐 쓸 거예요. 상황에 알맞은 낱말, 다의어가 있어요. 많을 다자예요. 뭐요? 뜻이 많은 거예요. 뜻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이 뭐예요? 다의어예요. 하나의 낱말이 원래 가진 뜻을 넓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 다의어라고 그래. 얼굴에 이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얼굴에 먹칠한다라고 그러죠. 그런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닐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다의어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 문맥에서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예요. 그죠? 문맥에서 찾는 거예요. 글의 흐름이에요. 전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한번 바꿔 쓸 수 있는 낱말이랑 바꿔서 한번 보고요. 뜻이 통하면 그 뜻이겠죠. 그죠? 4단원, 6단원을 볼 거예요. 4단원, 작품에 대한 생각. 같은 시를 읽고 읽는 이마다 생각,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은 우린 경험한 게 틀리고요. 관점도 틀리고요. 상상력이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시의 감상 요소를 살펴서 생각, 느낌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을 보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시에 어떤 표현이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하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서로 제목 보고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어떤 표현이 좋았는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느낌을 비교하면 좋은 점. 자,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에 관심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친구는 다른 사람 생각, 느낌이 이렇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저 생각, 느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5단원, 대상의 특성을 살려고요. 설명하는 방법, 분석, 분류, 비교, 대조 이런 게 있어요. 분석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상을 부분별로 설명하기에 좋아요. 분류, 사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묶어서 많은 대상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비교 볼 거예요. 두 가지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건 비교,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대조. 두 대상을 서로 견주어 설명하기에 비교와 대조가 좋아요. 뭐라고?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라는 거. 그죠? 분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묶어서 설명하는 거고, 분석은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그죠? 쉽죠?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글을 쓸 때 강낱말을 띄어쓰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야지 어떻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았죠? 띄어쓰기 규정.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거나 두 낱말을 이어줄 때는 그죠? 어떻게 쓰는 낱말은 띄어서 쓰면 돼요. 늘어놓을 때랑 두 말을 이어줄 때는 그죠? 이런 뭐뭐 등, 대, 빛, 겸 이런 거. 꾸며주는 말 없이 혼자 쓸 수 없는 낱말은 그 앞에서 띄어 써야 돼요. 이쁜 것, 예쁜 것, 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그지? 이 앞에는 뭐뭐 꾸며주는 뭐가 있어야 돼. 그죠? 맞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띄어 써야 돼요.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은 그죠? 그죠? 몇 자루 뭐 이런 거, 10자루, 10살 이런 거.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숫자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대요. 말이 비치는 영향,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원장님이 항상 조심하라 그러죠. 멋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날 때 있어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듣는 이를 교류해서 신중하게 말하는 방법은 상황,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 그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 기분대로만 하면 안 되겠죠. 듣는 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지 나쁠지 봐야 돼요. 또 말하는 의도랑 마음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죠? 분위기 파악을 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지 나쁠지 보고, 그죠? 표현을 해야 돼요. 듣는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또 듣는 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말할 수가 있어요. 처지도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할 수도 있어요. 듣는 이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낱말 7에서 9단원이에요. 낱말. 글을 읽을 때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은 앞뒤를 보면 돼요. 앞뒤에 문장이나 낱말을 봐요. 비슷한 거를 넣어봐요. 또는 반대되는 걸 넣어봐서 그죠? 되는지 보면 돼요. 또 낱말이 사용된 예를 갖다가 떠올려 볼 거예요. 매체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써야 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오해. 이걸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하나, 그지? 꼭 생각해야 돼. 그것까지. 너무 단순화된 인터넷 용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이응, 그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읽는이가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읽는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배려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쓸 때의 상황과 분위기를 몰라요. 받는 사람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말. 이것 등과 같이 간단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림말은 말보다 그 뜻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림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뜻을 짐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그죠? 문장 성분 볼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꾸 이거 수업하다 보면 이거 수업 안 했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 문장 성분. 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지?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이거에 해당이 돼요. 알았죠? 동작을 하는 주체가 돼요. 목적어는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읽어보면 될 거예요. 짱구가 먹는 과자 이름이 뭐지? 초코비? 초코비를 먹었다. 그죠? 그거예요. 주어 서술어의 호응, 또 꾸며주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이 있어요. 주어의 호응이 이루어지는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주어를 넣어 문장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꾸며주는 말인 결코, 전혀, 별로는 결코 아니다, 전혀 없다, 별로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별로 그런 말하고 세트로 다니죠. 호응이라고 그래요. 추론 볼게요. 추론.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뭐예요?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추론하며 읽기.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글의 앞뒤 사실로 미루어 생각하는 읽는 방법이 뭐예요? 똑바로 앉아. 그런 거 하지 마.
글의 앞뒤 사실로 미루어 생각하며 읽는 방법이 추론하면서 읽는 거예요. 추론하는 방법,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단서를 보고서 추론을 하겠죠.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어려운 낱말의 뜻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지? 맞아? 눈 똑바로 떠.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죠?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추론하면서 읽으면.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기. 글 읽기 전에 우리는 제목을 볼 거예요. 그림도 보고요. 차례 등을 보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겠지. 아마 이것은 이거일 거야. 그죠? 이런 말이 책에 나오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목도 보고 차례도 보고 그러면. 글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도 그죠? 시대 상황. 그 당시의 시대 상황도 추론해 볼 거예요.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쓰기의 과정 10에서 12단원이에요.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 글을 쓰기 전에 글쓴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글을 왜 쓰나? 그리고 이거 누가 읽을까? 그지?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쓴다면. 자, 생각 그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경험한 내용을 떠올려 볼 거예요. 주제랑 관련돼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한번 써볼 거예요. 느낀 점도 떠올려 볼 거예요.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도 써볼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 그지?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글의 내용을 조직해 볼게요. 처음 부분, 가운데 끝 부분이 있어요. 글을 조직할 때는 맨 처음에는 글을 쓰는 까닭, 나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래서 글을 쓰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운데다 쓰고요. 마지막에는 요점 정리 한번 해주고요. 강조 주장을 한 번 더 써주면 강조가 되겠죠? 그죠? 맞아?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쓸 내용을 떠올려 볼 거예요. 맨 처음에 주제를 뭘로 할까?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 그물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떠올린 내용을 알맞게 정리할 거예요.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은 다음에 추가할 건 뭐고 삭제할 건 뭔지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준비를 할 거예요. 아직 쓴 거 아니야. 내용을 떠올리는 거니까, 그지? 여러 가지 독서 방법.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설명하려는 대상이 뭔지 생각할 거예요. 설명하려는 내용은 뭔지,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뭔지, 또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한지 살피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알겠니? 주장하는 글을 읽어볼게요.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할 거예요.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그저 볼 거예요.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볼 거예요. 그죠? 맞는지, 그지? 맞는지. 자신의 생각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비판적인 자세로 읽을 거예요. 비판적인 자세.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 비판이 아니라 맞는지, 그지? 틀리는지. 뭐라고 되어 있어? 글쓴이의 생각이 옳은지 따지며 읽어야 되겠죠? 맞아요? 훑어 읽는 방법 볼 거예요. 제목을 가장 먼저 봐요. 필요한 내용은 제목을 보고 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훑어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볼 거야. 다 읽으면 훑어 읽는 의미가 없잖아. 정독을 처음부터 하면. 그죠? 제목도 보고 그림도 볼 거야.
그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짐작을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세히 읽는 방법, 그냥 자세히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돼요. 밑줄 그어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하게 읽을 거예요.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말하는 이는 화자라 그래요. 대화할 때 화자예요. 말하는 놈자자, 사람. 알겠죠? 말하는 이를 화자라 그래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에요. 말하는 이가 화자예요.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태도를 뭐라 그랬지? 관점. 관점이 달라지면 인물의 성격도 달라지고 사건도 달라져요. 말하는 이 화자의 관점을 찾는 방법은 말하는 이가 무엇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 거야. 말하는 이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도 찾을 거야. 그러면 돼요. 자, 1학기 게 다 끝났어요. 그죠? 응?